정말 사전투표 관련해서 정말 여러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확인됐어요. 뭐 투표지 반출 논란도 있었고, 야, 이분은 정말 참 대단해요. 남편 신분증을 또 가져가가지고 대리 투표했던 이 선거관리원이 촉발도 됐고, 그리고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신고도 됐어요. 뭐 자작극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거 이 부정선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창환 교수님. 네, 예.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한 3,560개 정도 됐습니다. 예. 3,560곳 중에 언론에 보도될 만큼 문제가 발생한 곳, 앞서 얘기했던 한 3-4곳 정도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뭐 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관리는 뭐 계엄도 있었고 또 예. 그에 따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실수가 좀 적었어야 됐다. 좀 그런 측면에서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가 아닌 예를 들면 예. 관내 부재자 투표에서 대기가 길다 보니 투표용지를 가지고 물론 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벗어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예.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느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뭐 대리 투표 참 이거는 뭐 황당하지만 저는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 본인이 신분 확인을 하는 사람이라 예. 발급은 받았지만 결국은 투표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참관인들에 의해서 걸린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스템이 참관인들의 제도가 확실히 잘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걸 보고요. 시스템으로 보셨군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투표장 안에서 저 사람 한 번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야? 뭐 요렇게 네, 그 맞습니다. 사람의 기지로 발견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건 이제 참관인들이거든요. 오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참관인들도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제 관내 투표자 그 봉투 반송 봉투 안에 예.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것이 정말로 자작극인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이거는 뭐 부정투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비록 사례가 한 건일지라도 예. 예를 들어 지난번 총선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3,600곳 중에 4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선관위는 이번에 더 신경 썼어야 됐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본 투표에서는 그런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 부실 관리와 부정 선거는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지금 일련의 사고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선관위가 잘못한 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실 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스쿠리 문제도 있었고, 그 채용 관련한 의혹도 좀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조직으로는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좀 느슨한 그런 조직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런 복무 기강하고도 좀 관련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강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다 잡아야 될 좀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이번 조기 대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큰 선거를 치르게 됐고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정규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게 조금 미흡할 경우에 또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그 교육을 좀 제대로 안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기강 확립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뭐 본투표 때는 이제 지금 시작된 지 뭐 한 2시간이요. 이제 3시간 가까이 돼서 아직까지는 뭐 사건 사고 얘기는 없지만 이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래저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 상대당이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교수님. 사실은 뭐 승복하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이유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던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법원에 의해서 다 반박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총선 때 했던 투표 용지가 아직도 그 안에 하나 남아 있다. 네. 참 답답하죠. 내 표가 이렇게 사라졌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막 이번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중복되거나 또는 뭐 다수가 발견됐거나 이러면은 저는 뭐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폭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지 않은 거는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관리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정선거를 얘기할 만큼 불복을 얘기할 만큼의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생된 건 아니다. 예. 물론 한두 군데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고 또 그걸 부풀리고 그걸 가지고 선전선동하시고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이번 선거가 깔끔하게 끝나서 그런 분들이 다시는 좀 소위 말해서 발을 못 붙이게끔 예. 하는 그런 투표가 깔끔한 투표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론 자체가 프레임이죠, 그거는. 예, 그게 본인들이 스스로 그 프레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투표를 왜 합니까? 투표를 하지 말아야죠. 예, 부정선거론자라고 한다면 예. 김문수 후보도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럼 유권자들 향해서 여러분들 투표하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예. 그리고 본인도 출마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본인 출마해 하면서 자기 찍어달라 그러고 또 뭐 사전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정선거론 자체가 예. 애초부터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예. 상대방에게 어찌됐건 이걸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그런 명분을 만들고 예, 싶은 예. 것이고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아마 또 한동안 또 조용할 겁니다. 자, 이런 식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사실은 좀 이제는 먹히지도 않으니 좀 그만두시라 이런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선택 도전과 미래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듣고 계십니다. 문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94번님, 아까 저희가 외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잘 대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외교에서는 국론 통일이 중요한데 이야, 이 정치 세력 분열이 정말 걱정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6341번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오늘 투표하는 날 이렇게 또 저에게 안부 인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 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래도 이제 각 캠프 어제까지 그 공식 선거운동 다 마무리하고 오늘 그야말로 대선 당일날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각 캠프별 잘한 점, 잘못한 점 딱 하나씩만 좀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님 먼저. 네. 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막판 선거 전략이 조금 좀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예. 별로였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순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좀 예. 안 돼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길 거다라고 당연히 전제하고 약간 넉넉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토론회 때 뭐 커피값이니 뭐 이렇게 그 호텔 경제론이니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학습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응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대응 논리가 충분히 개발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3차 TV 토론에서 이른바 그 젓가락 발견 논란 예.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이 좀 대응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쉬쉬하면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가족 이슈는 그렇게 예.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터지니까 뭐 그거를 제가 보건대는 그걸 덮기 위해서 댓글 공작 이슈를 이제 막판에 이제 리박스쿨 그걸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도 소환을 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그 드루킹 사건도 동시에 함께 소환이 되거든요.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좋은 카드가 아닌데
역풍이 불 수 있는 카드를 좀 던진 것. 그거로 보면 지금 그 뭐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득표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당황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김문수 후보 쪽은 그야말로 선거 전략이 맹탕이었다. 어허. 그냥 후보 자신도 뭐 이렇게 제가 보건대 역량 내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냥 그 이재명 그 후보의 그 과거사 그 뭐 다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그냥 그 옛날 레코드판 틀듯이 계속 그 되풀이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예. 그야말로 이거 요행수를 바라는 거의 그런 게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창호 교수님은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선거 전에 이미 저는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중도 보수예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커밍아웃했다기보단 예. 대한민국이 지금 바라는 시대 정신이 뭐냐.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나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이편 저편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지금 대선의 어떤 큰 흐름을 갖다가 좌우해 온 가장 중요한 예. 키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잘못한 거. 짐 로저스 도대체 누굽니까? 과잉 충성에 저는 이거 연결한 사람 뭐 만약에 정말로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이거 분명하게 책임 지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결국은 입장을 내지 못했어요. 확실히 말해서 그러니까 선긋기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다음에 정책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점이 가장 잘못된 거고요. 예. 이준석 후보 현수막에 미래를 여는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3번의 TV 토론에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과거를 파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굉장히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미래를 여는 정책을 홍보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중도 이정훈 보수 평론가님. 그 표방하셨는데 제가 중도 보수거든요. 오래 전부터 저는 평생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 편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두 분께 각 캠프별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각각 하나씩 해달라고 했는데 다 잘못한 점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이번 다들 캠프들이 정말 못했구나. 우리 반성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만약에 두 분이 내일 나오시면 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내일을 못 나오시니 요 향후 정계 개편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 아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중도 선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창호 교수님이? 근데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이 정계 개편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 좀 결이 비슷한 의원들을 좀 데려와서 이 개헌 저지선을 좀 그 넘는 그 의원수를 채우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보수발 정계 개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합 집산이 시작돼서 예. 거기서 예를 들어 이제 소위 분열이 돼가지고 예. 온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작은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저는 어차피 대선에서 진 쪽, 시대 정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쪽, 예. 여기가 정계 개편이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정계 개편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정계 개편이 대한민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산물로 일부가 민주당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니까 예.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럼 뭐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보수발 정계 개편이 확실하게 예. 견제 세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정계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정계 개편 얘기하기 전에 이게 보통 이제 보수당 쪽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폄하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기 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보수당 쪽에 왜냐하면 이제 야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근거로 이제 내세우던데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친중파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 중국 땅덩어리 넓은데 계속 땅 욕심 내잖아요. 우리 서해까지 지금 넘보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 의석 안 그래도 많은데 뭘 그렇게 더 욕심을 내시냐 이런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예.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어느 쪽이든 패하는 쪽이 정계 개편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패닉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재명 그 후보 일색으로 당이 쫙 뭉쳤는데
거의 뭐 이제 당 내에서는 뭐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많이 와해됐다라는 지적이 예. 나올 정도로. 근데 만약에 이 후보가 졌다 이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그 패닉 상태가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내분 과정에서 뭐 분당 사태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국민의힘은 어지간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반성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친윤계가 이제 주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한 35%만 나와도 잘했다고 할 거고 40% 나오면 뭐 사실상 이겼다라고 할 거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우길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정계 개편을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뭐 정당의 속성이 차기 대선 중심으로 이게 뭉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만약에 패한다 그럴 경우에는 친윤 체제 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이제 예.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혼전 양상을 띠면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향후 정계 개편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문수 지금 현 후보와 전광훈 목사가 손잡고 세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당권을 주게 되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네, 가능성 있는 김상훈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극우 보수와 그다음에 중도 보수 이런 분열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대선 때가 되면 다시 합치는 거죠. 어허. 그런 과정이 충분히 거칠 얘기다.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주류로 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차피 후보가 되는 과정도 극우의 지지가 없었다라면 불가능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극우 그다음에 소위 친윤 또는 합리보수 이렇게 갈 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굉장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과 이합 집산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게 선거 그 저희가 여론조사 직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했어요. 그랬을 때 분화 가능성이 있게 되면 기존의 지금 친윤 세력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 세력 그리고 김문수, 정광훈 세력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장악한다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 뭐 나머지 그 뭐 안철수계라든가 예. 뭐 한동훈계라든가 그 당에서 글쎄요 계속 남아 있으려 할까요? 차라리 밖으로 나와서 이준석 후보하고 해서 개혁신당하고 해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려 들 가능성이 예.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친윤계도 마찬가지다. 친윤계도 계속 그 자기네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하면 예. 그건 결국은 그 탈당, 분당을 좀 그 더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끝으로 두 분, 이게 평론가님과 이게 이종훈 평론가님과 박창원 교수님 각각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간략하게 이번 어떻게 우리 투표에 임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권자들께서야 뭐 이미 다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새 대통령이 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가. 대통령의 그 통자를 통치하다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통할 때 통으로 생각해라. 예. 그래서 그냥 집무실 맞은편에 그 통할 통자 이렇게 써놓고 소통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 대통령은 제발 별로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제 소통 얘기도 잘하는? 좀 귀담아 들어주시라. 알겠습니다. 네. 예, 박창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6공화국 마지막 대선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선거는 아마 7공화국 네, 대통령을 개헌이 뽑는 선거가 될 이루어질 겁니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공화국 어디로 가야 될지 국민들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OBS 21대 대선 특집 방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원 장하대 교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